네, 사회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촌락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촌락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비중이 많아져. 무슨 현상이야? 고령화 현상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로 바꿔가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귀촌, 촌락으로 돌아오신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하면서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보충을 한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소득 하락을 막기 위해서 품질 개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도시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달려서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에 또 달려서 주제 마무리까지 한번 우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도를 나가는 영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살펴봅시다. 교과서는 몇 쪽? 28쪽이에요. 자,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온 도시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 옆집 사람, 저쪽 사람, 저쪽 사람 찾아오다 보면 사실 사람이 전부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 있으면 완전 착한 사람도 있고 좀 착한 사람도 있는데 착한데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간혹가다 나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 쓰레기부터 우르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다 보면 생기는 온갖 쓰레기들 양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먼저 쓰레기 문제를 다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땡땡시 쓰레기 대란 위기, 쓰레기 매립창이 넘쳐버렸대요. 땡땡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수백 톤에 달하는데 현재 들어오는 양으로 볼 때 내년 5월이면 쓰레기 매립장에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 땡땡시는 비상이 걸려버렸대요.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요.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요. 더욱이 땡땡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땡땡씨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는 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차가 막히고 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거기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내는 소음공해,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아. 그걸 빛공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해들이 많아요.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겠죠.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획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게 범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밖에 무슨 일들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 살 집이 없어. 이 사람도 집을 구하고 저 사람도 집을 구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비싸지죠. 주택이 비싸지고 집값이 비싼 것을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주택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무작정 도시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장 회사들이 충분히 사람들을 고용을 해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쓰레기도 많고, 사람이 모는 차가 많으니 교통도 혼잡해, 사람이 많으니 환경도 오염돼, 사람이 많으니 살 집이 없어, 사람이 많으니 이상한 사람도 범죄를 저질러, 사람이 많으니 일할 곳도 없어. 도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결국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땅덩이는 좁은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과서 29쪽 그래프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촌락 인구는 1970년대만 해도 도시랑 비등비등했어요. 반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우르르 전부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시로 가버립니다. 도시 인구가 4,730만 명인데 촌락 인구가 423만 명이면 여러분 10배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랍니까? 도시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관련된 뉴스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9명이 전체 국토의 16% 정도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7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 6,108.8제곱킬로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 도시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16.6%에 해당하는 17,609.5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8만여 명 중에 약 92%가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나요? 도시는 이제 멸망하나요? 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다는 건 문제를 해결할 힘도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쓰레기 문제만 봐도 그래요. 개인이 노력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친구나 이웃이 같이 쓰레기를 줄이자고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노력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공공기관에 참여해서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도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 건의 게시판에 올랐던 글들을 소개했었죠. 그 글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을 내리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가족 담당관에서 막 해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저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런저런 정책을 만들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교과서 다음 쪽 넘어갑시다. 그곳에서는 땡땡시 땡땡구 땡땡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지도 만든 것들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자면 차들이 학교 앞 도로를 싱싱 달려 위험하지만 과속 방지턱은 낮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높으며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었는데 직접 학교 주변을 살피면서 위험한 곳을 조사해 지도에 표시했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편지를 썼더니 어린이들이 그린 안전지도와 편지를 받아본 구청장님은 직접 그 초등학교에 찾아오셨고 어린이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봐봐요. 이 세모세모 초등학생들은 어떤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학교 앞 교통 상황이 자신들한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진짜로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사례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뉴스 같이 보도록 하죠. 학교 등하굣길에 어린아이들은 사고와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안전지도를 제작해보면서 숨겨진 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체험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로등 없는 한적한 골목길도 눈여겨봅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등하굣길에 안전사고가 염려되거나 혼자 다니기 무서운 곳을 표시하고 상세한 설명도 달아 자신들의 안전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학교 주변도 꼼꼼하게 살피며 사고나 범죄 위험이 있는 곳은 어딘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짧은 시간 둘러봤는데도 몰랐던 위험 지역이 너무 많아 놀랍습니다. 저희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두우니까 신고를 해줄 사람도 없고 보호받지도 못할 것 같아서. 지역의 어른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해 조심할 곳을 일러줍니다. 좀 꼼꼼하니까 그런 데는 어린이들이 안 가는 게 거기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구와 경찰, 시민단체도 아이들이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실제적인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어느 곳이 위험한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할 수 있어 이러한 아동안전 지도를 만들어 널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파악된 안전지도는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 등하굣길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도시에 살고 있다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직접 실천까지 해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달립니다.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달려갑시다. 어디로? 교과서 31쪽으로 달려갑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촌락 도시를 살펴보고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보고 촌락 도시의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 노력을 알아봤어요. 그랬으면 이젠 정말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란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은 촌락인지 도시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좋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합시다. 역할극이나 만화나 신문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라고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역할극은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역할극은 패스.
자, 신문이나 만화는 집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신문으로 표현해놨네요. 잠깐 눌러봅시다. 네모네모군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 1위로 뽑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네모네모군을 뽑았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네모네모군은 한때 젊은 사람들이 급속히 줄어들어 여러 초등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다. 촌락이죠? 고령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빈집들이 많아져 위험하기도 했는데 이때 네모네모군청은 도시에서 네모네모군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을 돕고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네모네모군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만화로 한번 표현해봅시다. 4컷 만화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컷 자기소개. 나는 어디에 살아요. 두 번째 컷 이 동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 번째 컷 뭐뭐가 필요해. 자, 그러면 네 번째 컷 그렇다면 더 좋은 동네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팁은요, 온인의 교실 만화로 경험 표현 수업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를 마무리합시다. 짝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할 짝이 없네요. 혼자 풀어야지 어떻게. 씩씩하게 우리 출발합시다. 촌락은 주로 자연환경을 이용해 사는 지역이다. 그렇죠.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도시보단 촌락 O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회사나 공장에 다니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죠. O입니다. 높은 건물, 산업단지, 큰 도로 등은 도시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도로와 버스, 지하철 등이 발달했다. 위에랑 다른 게 뭐죠? 도시입니다. 어촌에는 고기잡이, 양식업 등을 하죠. 그렇죠. O입니다.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농촌이라고 합니다. O입니다. 이거 뭐 전부 O만 나오네요 할 때쯤 X가 나오네요. 도시에는 시청,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죠? X입니다. 촌락에는 교통혼잡, 주택 부족, 범죄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곳은 도시죠. X. 자, 한번 시작. 그래야 쉽시다. 최근 관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면서 촌락의 인구가 늘고 있다. 촌락의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귀촌 때문이죠. 귀촌. 그 다음에 한번 시작. 도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많지 않다. 이동하는 수단이 많지 않으면 도시겠어요? X. 한 번 더 던져서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주로 산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아닙니다. X. 네, 산에서 나는 자원을 이용해 살아가는 곳은 바로 산지촌이죠? 도시에는 촌락보다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 발달했다. 아닙니다. 촌락이 자연환경을 이용하죠. 자, 한 번 더 던져서 촌락에 사는 어린이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귀촌 때문에 늘어나는 촌락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X. 자, 도착.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다음 시간에는 도시와 촌락의 교류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